인한 대학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지원금 지급 전날 많은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쉬운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책사업인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가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남산면에 가속기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들이 재택 수업을 올해 1학기 전체로 연장하자 질 낮은 수업을 계속 들어야 하느냐며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환불 규정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 환불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5월 4일부터 출석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 했던 강원대학교. 그러나 지난주 올해 한 학기 전체를 재택 수업으로 변경 고지하자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만은 질 낮은 온라인 수업. 대면 강의 때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동영상 녹화하셔서 올리는 거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공계 쪽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실습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런 불만은 등록금 환불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 낮은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한 만큼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은 온라인 수업의 질을 따져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은 법적 책임도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신 강원대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학생들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월 급여에서 일정 좀 공제를 하자. 그다음에 간부님들은 조금 더 많이 좀 유도를 하자. 뭐 이러한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다른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거의 함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 장학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뭐 진행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검토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고등학교의 5월 등교 개학에 맞춰 대면 강의를 서두르자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번지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을 서둘러 누그러뜨리려면 출석 대면 수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과 대학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어 온라인 재택 수업에 따른 등록금 환불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춘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영제 도입이 적절한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공론화를 통해 공영제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시내버스 회사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공영제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협의회 논의를 통해 현 버스회사 경영진이 물러나기로 결정돼 공영제 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됨에 따라 협의체에서 공영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다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의 방법과 절차는 시민협의회가 정하게 됩니다. 이후 춘천시는 관련 용역을 맡기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춘천에서 시내버스 공영제가 시행될지 안 될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노조의 공영제 요구에 대해 시장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공영제 공론화가 금방 끝나지 않을 텐데 그동안 버스 회사의 경영 개선이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또 시민협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자치단체가 버스 운행을 책임지는 것으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원주시가 한시적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원금을 빨리 받으려는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한 풍경도 보였습니다. 정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당구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한시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대기줄이 건물 바깥 주차장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비좁은 사무실 안에는 100여 명이 넘는 신청자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리가 코로나를 옮기는 건 아닌지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거리두기 하니 뭐 하니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닥닥 붙여 세워놓고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좀 전에.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기초수급자는 본관, 차상위 계층은 별관으로 지급 장소가 구분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반반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줄 서는 게 거리 지키기가 잘 안 되시네요. 아주 목이 지금 다 쉬었어요. 1인 가족 52만 원, 4인 가구는 140만 원까지 선불카드나 강원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는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용 사이트 접속이 몰리면서 업무 처리가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군이 긴급지원금 지급에 마스크 오부제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제라도 한꺼번에 시민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달 정도 휴장했던 영동 지역 가축시장들이 모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모처럼 경매가 재개되면서 소거래에 숨통이 트였고 농민들은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썰렁했던 가축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생후 6, 7개월 된 송아지부터 큰 소까지 150여 마리의 소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를 사러 온 농민들로 경매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2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영동 지역 가축시장들이 속속 재개장했습니다. 지난 17일 고성을 시작으로 강릉과 양양에 이어 삼척 가축시장까지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소를 제때 내놓지 못해 어려움이 컸던 축산농가들은 시름을 덜게 됐고 구매자들은 좋은 소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소장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소를 사지 못했습니다. 못 사다 오늘이 축협에서 시장 문이 열기 때문에 오늘 소 사러 왔습니다. 예. 소를 9마리 사려고 그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유지되면서 가축시장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소를 싣고 온 차량과 방문자들은 입구에서 일일이 소독을 받았고 사전 신청한 구매자에 한해서만 발열 검사를 받고 방역복을 입은 뒤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전에 파실 분과 사실 분들이 예약 이후에 접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축산농가들은 이 소를 사거나 팔 때 다소 불편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장에 들어갔던 가축시장들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꽉 막혔던 한우 거래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초대형 국책사업인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위해 춘천 남산면 일대에 가속기 혁신도시 구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남산면 광판리 일대 121만여 제곱킬로미터 부지에 방사관 가속기 연구지원동과 기숙사, 체험관과 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방사관 가속기 유치 선언 이후 혁신도시 구축 준비에 착수했다며 현재 조성과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춘천이 다음 달 6일 발표될 최종 후보지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6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춘천을 비롯해 경북 포항과 전남 나주, 충북 청주 등 4개 지자체별 발표가 진행된 뒤 당일 오후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두 곳은 다음 날인 5월 7일 현장 실사를 거쳐 이르면 당일 대상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입지 조건과 지자체 지원이 주된 평가 항목인 만큼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집안 안정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의회 도정 질문에서 알펜시아 매각 문제와 육아수당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오늘 도의회 도정 질문 자리에서 의원들은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매번 실패한 데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강원도의 육아수당 지급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알펜시아 매각의 경우 현재도 매입 의사를 밝히는 곳이 서너 곳 있다고 밝혔고 출산율이 낮아졌지만 감소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고 답했습니다. 작은 학교의 등교 개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난 26일 본방송 보도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이 작은 학교 등교를 교육감에게 위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오늘 부총리 주재 시도 교육감 영상회의에서 다수 의견이었던 5월 11일 고3부터 순차 등교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긴급 돌봄으로 사실상 부분 개학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현격히 낮은 작은 학교의 등교는 교육감에게 위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간 지역과 속초 등 영동 4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 기상대는 오늘 낮 2시를 기해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내륙 지역도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림청도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함께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오른 가운데 강원 지역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평균 변동률은 5.98% 상승했으나 강원도는 7.01% 하락했습니다. 서울이 14.73%로 가장 많이 오른 반면 강원도를 포함해 9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강원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9천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를 춘천에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오늘 방사관 가속기 시설은 현재 대전, 부산, 경북 등에 편중돼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춘천이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과 거리가 40분대이고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서도 안전한 도시인 춘천이 방사관 가속기 등 대형 인프라 구축에 최적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방과 환경 등을 이유로 온갖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경쟁력 강화도 춘천 유치의 또 다른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강원경찰이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일주일간을 특별교통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암행순찰차 석 대와 이동식 단속장비 11대를 활용해 과속, 난폭 운전 등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날 전후로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이 하루 평균 57만 대로 평소 주말 대비 28% 증가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평시 대비 33%가량 증가했습니다. 신임 강원연구원장으로 박동훈 전 지방공기업 평가원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사회는 박 내정자 선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장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논란과 지방공기업 평가원장 재임 시절 강원도 개발공사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맡은 점 등으로 격론을 벌이다 표결 끝에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연구원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강원도 정책을 다루는 연구원의 수장인 만큼 다음 달 20일 강원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실습 과목 비중이 높은 직업계 고교에서 학교의 특성을 살린 온라인 원격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